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미국과 오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생기는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사이에선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죠. 맞습니다.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건 연준의 풋. 먼저 연준이 시장에 좀 개입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연준의 풋은 없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의장은 마이웨이 계속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가겠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에세 공포, 경제 성장은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최대 목표는 뭐냐?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경기가 아무리 침체된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에 추를 두게 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내년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되면 시장에 기대한 것과는 좀 엇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총재도 관세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죠. 맞습니다. 지금 뭐 세계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글로벌 IB들이 예상보다 높은 상호 관세로 인해서 좌충수가 될 수 있다. 세계 경제 둔화 더불어서 미국 경제도 오히려 역성장 가능하다라는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상호 관세 유예는 했지만 계속 강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연준까지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강공책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내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어요.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가 지금은 석 달 정도 유예가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연준 의원은 총 17명으로 구성이 돼요. 12명이 이제 이제 FOMC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7명, 5명은 이제 7명은 상주위원,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은 상설 매년 이제 회의에 들어가지만 5명이 12개 지역은행에서 매년 이제 선발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상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지금 지난해 12월 연준은 점도표상 올해 금리 인하 횟수 2번으로 봤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반기에만 2번. 당장 5월과 6월에 2차례 내리고 네. 하반기에도 적어도 1차례 내지 2차례. 그러니까 연준이 기대한 것만큼 파웰이 지금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큼 이제 시장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무게를 두면서 연준이 아무리 물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2차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는 연 상단이 3.5%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기대만큼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대치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국 5개 나라 중에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각 고위 관료 간의 협상이 예상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예. 원래는 버텀업 방식이에요. 통상 이제 정상회담 하기에는 예.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미 조율을 해놓고
이제 대통령 정상은 양국이 나와서 서명만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게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이 협상, 고위급 이제 실무 협상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다급해졌다. 90이라는 이제 유예를 줬는데 이제 90여 개 국가 어쨌든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베트남을 시작으로 했어요. 협상 시작했는데 좋았다면 협상 결과가 좋았다면 많이 홍보할 텐데 근데 오늘도 협상은 들어갔어요. 속보로 전해지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협상단과 만나서 직접 만나서 굉장히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럼 그 진전이 뭔지 네.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단지 그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이 협상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기 행정부를 되돌아보면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이제 한미 FTA 재협상했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철강과 자동차 양보했어요. 네. 그 협상이 얼마나 걸렸느냐? 8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내에 하루에 한 번씩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만나기조차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협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성과를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이게 양자간 협상에서 일본이 첫 협상 대상국이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어떤 협상의 가이드라인, 예. 기준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일본도 꺼리고 있어요. 아. 일본도 자 그러면 미국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 사실 이시바 총리는 이전 협상에서 앞으로 이제 이 일본이 대미 투자 1조 달러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24%의 상호 관세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아도 좋은 게 아니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전초전 성격으로 심리전으로 과연 미국이 어떤 걸 양보하는 걸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패키지 딜을 똑같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뭐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안보 다양한 분야를 막 이끄는 패키지를 한꺼번에 이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일본도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에는 전초전 성격으로 조금 이 다른 국가들 협상하는 것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간 건 아마 이제 그만큼 다급해졌다. 결과를 어디에선가 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게 우선 협상 대상국 5개 국가 가운데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주일 미군 주둔과 맞물려 있는 군사 지원 비용을 의제로 꼽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이 방위비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패키지 딜 뭐 얘기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사항이기도 하고 주한미군이 지금 현재 한 2만 8천여 명 정도 국내에 주둔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한 5만 5천 명, 우리보다 2배 많고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한 3만 5천 명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3번째 국가예요. 예. 주한미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식이 어떤 거냐면 아니 미국인이 한국 지켜주고 있는데 왜 미국인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이제 지난해 캠페인 당시에도 이제 이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전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타결했던 금액보다도 거의 9배, 100억 달러, 한 14조 한 5천억 원 이상을 이제 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안보 협상 그리고 경제 협상의 어떤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더 경제적 부담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FTA 체결 국가잖아요. 이것도 무시하고 있죠. 동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과 방위제를 패키지로 이제 재협상하겠다라는 어떤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과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거의 비슷한 처지예요. 예. 안보하고 이제 경제협력이 무역협상이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위비라는 건 매년 더 올라가는 고정 비용이거든요. 네. 다른 건 이제 우리 무역의 대가로 내야 되는 관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비슷한 이제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국가들의 이제 협상을 좀 보면서
오히려 이들 국가와 좀 같이 전략적으로 좀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에 다음 주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카드가 먼저 제시가 될 것이냐, 뭐 LNG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다음 주 사실은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경제 장관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또 안덕근 이제 산자부 장관 역시 다음 주 이제 USTR 미 이제 이 대표와 더불어서 미 하워드 워트닉 이제 상무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앞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패키지 D를 원한다라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에너지 수입이나 LNG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막 조선 협력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방위비까지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뭐 조선 협력 그리고 에너지 수입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카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거기서 나온 프로젝트 LNG를 우리 사겠다 정도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매번 홍보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는 지금 사업성이 문제거든요. LNG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NG를 구매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중동산 구매하는 비중이 워낙 높으니 미국산으로 이제 구매한다라는 건 괜찮지만 여기는 지금 앞으로 거의 한 64조 원 가까운 대규모 이제 이 재원이 투입되는 데다가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일본과 대만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압박은 커지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이게 좀 실무역에 들어간다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도 이걸 대가로 해서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상호 관세를 얼마나 더 낮춰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는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단 압박에도 중국이 물러서지 않자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고요.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일부 제품이 최대 245%의 대중 관세율을 받게 된다면서 압박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이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뭐 관세 앞서서 뭐 145였는데 기존에 미리 이 이전 정부에서 했던 100%를 합치면 최대 245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 1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로 교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계가 입항만 하더라도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건 건너가면 물건값이 자동으로 2배 이상 비싸지니까 거기에 주고받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모르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이 두 가지 조건을 내들고 있어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비방을 일단 멈춰라. 또 하나가 뭐냐? 협상 책임자를 임명해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시진핑하고 담판하고 싶어 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국제 관료대로 통상 정쟁이라고 하면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끝내놓고 조율을 끝내놓고 마지막에 서명하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찍고 싶은데 그가 아니어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는 형국이고 앞서서 또 왜 이렇게 지금 이 자국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라라고 하냐면 이 사실은 미국의 이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을 뭐라고 얘기했나? 중국 촌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지하고 무례한 말이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간은 누구 편? 시간은 시진핑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못 들어줄 조건이 아니잖아요. 협상 대상자 이제 책임자를 이제 선정해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방 멈춰라. 이 정도라면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숙이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아마 이제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격 수정하게 되면 오히려 협상이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러면 아마 금융시장이 불확실성 하나 정도는 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국가 간의 뭐 기싸움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 뭐 틱톡 X를 통해서 미국에서 팔리는 5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 원가가 190만 원이다 이런 폭로하는 영상들이 퍼지면서 뭐 미국산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 어떤 큰 영향이 될까요?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중국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이건 인플루언서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예. 트위터를 통해서 X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원가를 폭로함으로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국 와서 사라라는 메시지 있고 이걸 또 이제 중국 정부는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르메스 버킨백의 원가는 한 200만 원 정도지만 이게 미국에서 판매 가격은 한 5,400만 원이다. 네. 이 나머지 90%는 로고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이제 관세 전쟁이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주목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시도가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되고 또 하나는 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교하게 어떤 이제 좀 악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 문제는 단순한 폭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오히려 이제 이걸 어떤 마케팅, 직접 구매를 유도하는 근데 중국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우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렴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믿을 수 없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중국 제품을 직접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좀 크고 반트럼프 시위도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하버드 대학을 또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과도 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예상치 못했던 거, 미국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1,3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불안이 있죠. 여기에다가 지식인의 보고입니다. 아이비리그의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까지 건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대학 내 진보적 성향을 좀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방 보조금을 무기 삼아서 하버드 대학의 어떤 이제 이런 개혁을 좀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가 딱 거절한 겁니다. 안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요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정부의 어떠한 요구도 교육이나 연구에 지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어서 트럼프는 바로 이제 그러자 이제 하버드에 지급될 한 3조 2천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이제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하버드가 이렇게 나가면 다른 아이비리그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 소수 0.2%의 백인의 이제 이 아이실리가 이제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식인들이 빠져나가고 시민들이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외치게 되면 결국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관세 정책의 동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이 과연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일대 다잖아요. 트럼프 대 반트럼프. 네. 그걸 또 교묘하게 중국은 또 이용해서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이제 친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지속성 여부, 강도 여부 이런 거에 아마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뭐 다음 주 우리나라와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